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잘못된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곽상준입니다.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뭐 항상 지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로만 좀 개별 이슈가 좀 특히 어제는 많았는데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도 큰 이슈가 이렇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장이 좀 심심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FOMC는 미국에 있고 CPI는 미국에서 발표하는데 우리만 조용한 그런 흐름입니다. 네, 코스피는 0.4%, 코스닥이 0.5%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올랐다는 것 치고는 정말 의외의 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오늘 다른 것들 그냥 다 지지부진했는데 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하이닉스가 1.6%. 아니 지금 미국에서 얼마가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를 막 뚫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그렇죠. 일부 업체들이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물론 이제 뭐 소부장 쪽에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른 주식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되게 좀 답답한 흐름이네요. 이 정도면. 네, 기대치에 충족은 안 되죠. 네. 예, 오늘 항공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1.57% 상승을 했는데요. 뭐 한진칼, 에어부산이 5%대 상승을 했고, 뭐 아시아나의 매각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CS 윈드가 12%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해상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어제 상한가 갔었잖아요. 오늘도 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섬유유복에서는 FNF가 2.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의료 정밀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그 중국 폐렴이 좀 피크아웃 조짐을 보였죠. 그 보도가 나온 이후로 이틀째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ST바이오센서가 3.3% 하락했고 다른 뭐 기타 진단주인 뭐 수젠텍, 시젠도 6%대, 3%대 이제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게임주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죠. TL이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미미하다. 그래서 목표가도 좀 떨어뜨리고 예상했던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많이 하향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다 같이 뭐 4%대에서 2%대 사이로 오늘도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좋지 않았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 중앙 또 뭐 콘텐츠 업종도 오늘 한 3%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엔터주가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YG가 한 5%대 하락했고 JYP, SM, 하이브가 2% 내외로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딱히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은 좋았고요. 뭐 삼성전자도 0.7% 정도 상승을 했고 뭐 기타 좀 많이 오른 소부장 업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대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도체 전망을 하고 있고 오늘 BNK 증권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가격 반등이 지속될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연말에 이제 PC나 스마트폰 신모델의 메모리 탑재량 증가가 관측이 되고 재고도 상반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업황은 분명히 바닥을 지난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 업체의 재고 수준이 이미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 칩 메이커들이 계속 증산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내년 초 이후에 현물 가격 약세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이투자의 의견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이투자에서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것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마무리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좋지 않을 거다.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비슷한 논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설비 증설을 투자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U자형 좀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회복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이런 회복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죽이려면 증산하고 한 2년 더 적자 볼 거 각오하고 하면 싹 죽을 텐데. 증산을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지. 뭐 평소 하던 대로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그럼 진짜 죽을 텐데.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TL이라는 게임이 7일에 21개 서버로 국내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뭐 보통 이제 서버가 터지거나 막 그런 걸 대비해서 증설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주말에도 서버 증설 없이 대부분 서버가 좀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하고요. 삼성증권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동시 접속자 수는 10만 명 이하로 추정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스 중심이라고 하는데 수익 모델 자체가 이용자당 매출이 좀 낮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트래픽이 유사한 경쟁 게임 대비해서도 좀 낮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TL의 국내 매출 추정치를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추정치가 2,500억이었는데 이걸 1,000억으로 내렸습니다. 한 60%를 깎아버렸고요. 글로벌 매출 추정치도 3,700억이었는데 1,500억으로 마찬가지로 60% 정도 하향을 대폭했습니다. 신재하게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많이 꺾이면 영업이익도 크게 좀 추정치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2,500억 기존 추정치에서 1,200억으로 반토막 넘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표가에도 반영을 해서 목표가도 한 12% 내려서 21만 원으로 하향을 시킨 것 때문에 오늘 NC소프트도 한 4.5% 정도 하락을 했고 다른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게 린돌이라고 그러나 린시하는 아저씨들이 린저씨요. 린저씨들. 네. 린저씨들이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유저들한테는 좀 매력이 좀 덜하고 애매한 포지션. 그러니까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니지가 맨날 돈만 빼먹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포지션이 너무 애매한. 막상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게임할 애들한테 매력을 느껴야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근데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하고 린저 씨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힘들게 지금 나이 먹고 체력도 딸리는데 지금 돈 좀 넣어갖고 빨리빨리 그냥 업그레이드 돼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NC 입장에서도 린저 씨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리니지가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애매합니다. 그렇죠.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좀 높게 받았던 이유가 예전부터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 판호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실제 중국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게임주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잘합니다. 옛날하고 좀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미메이드가 만들었던 거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성장하던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저가 제품들만 좀 많이 팔린다는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명 불황형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00원 미만짜리 제품도 무료 배송하고 7일 이내에 배송하기도 하죠. 무료 그렇죠. 반품도 하고요. 다이소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2길 배송 도입을 했죠.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도 다 2길 배송한다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데 그럼 돈을 받고 해야지. 그렇죠. 배송은 좋겠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커머스들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11번가에서 9,900원 샵이란 거를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네요. 9월 대비해서 10월이 한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10월 대비해서 11월도 한 200%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이제 막 시장인가 보네.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만큼 고가 시장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례 없이 이 명품도 소비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데이터로 좀 확인되고 있죠. 지금 명품이 재고가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그냥 난리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따 명품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 11번가에서는 게다가 이 저가 제품도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커머스들이 몇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넘게 적자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가 제품 위주로 제품 믹스가 바뀐다고 하죠. 원래 고가 제품 위주로 이제 믹스가 바뀌어야지 마진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모습 때문에 게다가 비용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진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듭니다. 팀원도 비슷하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코너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2,5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만원짜리 제품 이렇게 좀 판매를 하는데 11월 달 매출이 98%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이 불황형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바람에 다 같이 조금 치킨 게임을 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람들 일단 끌어와서 거기에 덧붙여서 비싼 것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명품업계 상황도 요즘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도 이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업체들 쭉 한번 보면은 좀
향방이 좀 갈려요. 에르메스 이런 거는 막 신고가를 치고 있고 네. 반면에 뭐 LVMH나 이제 캐린 같은 업체들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브랜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명품도 좀 꺾인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명품 글로벌 명품 시장이 매출액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2% 성장했거든요. 네. 22년에도 2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3년에는 3.7% 성장할 걸로 베인앤컴퍼니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영향은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쪽에 소비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온라인 명품 쇼핑몰 마이테리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의 재고가 1년 전보다 44% 급증했다. 재고가 40% 넘게 급증한 거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년, 21년, 22년이 너무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맞추려고 재고를 많이 만들었겠죠, 당연히. 예. 네, 한참 뭐 코로나 때 모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네.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명품으로 좀 많이 쏠렸었는데 네. 그게 다시 이제 좀 빠꾸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은 안 그랬나? 그림도 그랬었으니까. 예. 게다가 이제 실제 그림도 아니고 그 디지털 그림도 막 돈 주고 많이 샀잖아요. 몇백억 주고 사고 그렇잖아요. NFT 막 몇십억씩 주고 산다면 어쩔? 네. 한 100분의 1 토막 나온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그랬겠죠? 100분의 1 토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그럼 막 36억 주고 사면 막 3,600만 원 뭐 이러면 미쳐버리겠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명품 업체들이 보통은 이렇게 좀 소비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래도 할인 판매되는 거는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네. 이 뭐 버버리 막 500만 원짜리를 갑자기 막 할인해가지고 30% 할인하면 브랜드 가치가 망가지잖아요. 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안 팔린 재고가 백화점에 있으면 그걸 도로 이제 사들이거나 버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도매상 유통을 줄이고 가격 통제가 가능한 자체 매장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네. 프라다가 예전에 이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재판매상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낮은 유럽의 재고를 유럽이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홍콩보다는 명품 가격이 조금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안 팔리는 재고들을 한국이나 홍콩에다가 한 30%더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이런 재판매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든 명품 업체들은 좀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지어 이 재고를 헐값에 팔면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바에는 불태워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에르메스도 예전에 그랬고요. 네, 원래 이제 그렇게 재고 관리를 하죠. 근데 이 방법도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EU에서 이 올해부터 불태우는 행위를 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네. 법으로 금지를 해서 아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고가 좀 도를 지나치게 너무 쌓이는 바람에 명품 업체들이 과거의 전략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할인 판매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친한 사람이 이제 그렇죠. 알아봐야죠.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알아봐야 돼요. 옛날에도 그렇게 막 장갑 끼고 만지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나잖아요. 흠 나는 거는 세일 판매를 좀 합니다. 예, 흠 나는 거는 직원에게만 그렇게 가끔씩 있었어요. 직원들한테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훨씬 많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직원 친한 사람 있으면 전화 한번 하시죠. 사고 싶으시면. 원래 많이 사셨던 사람이 좀 친하지 않을까요? 직원이랑? 근데 뭐 직원한테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예전에. 예. 1년에 몇 개,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백화점들이 사실 명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매출 그렇죠. 의존도가. 네, 근데 백화점도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도로 다 빠져가지고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도 백화점이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백화점이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운용사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7.6조 원 달러로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그 주가만 한 1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업황은 좋지 않은데 뭐 다른 백화점들은 이 JC펜이나 이제 니먼 마커스 백화점 이런 데는 코로나 이후로 파산하기까지 해서 백화점들이 이렇게 점점 이커머스에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자산운용사인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브리게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이쪽에서 메이시스한테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사업을 회생시켜 보겠다라는 목적은 아니고 메이시스가 전국에 보유한 이 매장들, 백화점 매장들이 부동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탐내고
인수 제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화점 매장만 한 500개 이상 보유를 했고 네. 뭐 다른 뭐 유통점 조그만한 이제 아울렛 같은 것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일단 제한한 가격은 12월 8일 종가보다 한 20% 정도 프리미엄 붙은 가격에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사를 거쳐서 인수 제한가를 높일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제가 재무제표는 안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출이 많지 않다면은 뭐 어마무시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출이 얼마였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명동 중앙에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부동산 가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뭐 현재 주가에 21%만 프리미엄 붙인 가격에 팔지는 아마 않을 것 같은데 또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매시스 백화점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제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부동산 자산과 이커머스 사업부 이거 분사해라라는 요구도 좀 많이 받았었고 당연히 분사하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따로 분사를 하고 그걸 매각을 하면 현재 시총보다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바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걸 텐데 그리고 또 인수 제안도 2017년부터 받아왔었는데 계속 잘 버텨왔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제 업황은 힘들어지고 이런 제안도 또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매각가도 좀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명품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차입니다. 명품 매출이 있으면 흑자가 나고요. 명품 매출이 없으면 그냥 적자 바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현대 최근에 뭐 따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더현대 같은 경우도 그 아마 명품이 딴 데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 젊은 MZ 세대들이 훨씬 더 많고 20대 비중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쁘긴 바쁜데 매출은 덜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매출은 백화점에서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할인 판매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느는 동인이 되긴 하겠죠. 근데 과연 콧대 높은 명품 회사들이 할인 판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할인 판매는 곧 브랜드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할인 판매를 한다라고 알려지면 뭐 주가부터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명품 업체들은.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로 다 같이 매김을 하고 싶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사실상 껍데기나 에르메스를 지향했습니다만 대중화된 거잖아요. 거의 명품 회사들 다 그렇잖아요. 아시아 쪽이 이렇게 엄청나게 팔고 했던 것들은. 근데 어떻게 될지 재미나네요. 네. 네. 어쨌든 이 시작점이 이제 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더라고요. 그렇죠. 0.몇 %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만큼 이자 비용이 좀 제일 많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 참 걱정입니다. 이 금리를 원래 올리면 그에 따른 이제 부담을 느껴서 소비에 타격이 오는 거는 본격적으로 오는 게 3년째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22년 초부터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24년도 초부터는 아마 이 불황이 많이 닥칠 거다라는 전망도 좀 있어서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 초입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모두 가처분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요? 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명품이 가장 빨리 타격을 입지 않을까. 예,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에요. 예, 요거에 앞서서 지금 먼저 무너진 시장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 와인 시장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비가 많이 줄어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더라? 7x 헥타르가 있었던 게 11x 헥타르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한 30% 이상 늘린 거죠, 규모를. 근데 중국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와인 소비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보르도는 거의 망조가 났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뭐 몇백 년째 가업으로 있고 있는데 이거 다 팔아 제껴야 된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들 그 농장주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포도밭이 팔리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 불란서에서는 그 공업용 와인인가? 알코올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 수백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이 중국에서의 소비가 줄면서 이런 쪽 라인이 다들 어려운 게 지금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내 뭐 유통업체가 이제 와이너리 그 인수했다라고 소식이 들었는데 약간 고점 잡은 것 같죠?
고점 잡은 건가요? 아, 약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로는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거기가 좀 비싸게 산 게 좀 한두 개가 아닌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사주님의 그 취미생활하고 이 어떤 숫자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아. 예? 사실은 조금 와이너리 하나 사고 싶잖아. 지금 한국에 이렇게 기업가들 중에 와이너리 가지는 데 많아요. 지금 뭐 와인 유통사 무슨 와인 무슨 와이너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이제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자식이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와인 총파 하나하고 유통까지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와이너리를 사는 데에서부터 조금 그렇죠. 예, 아마 그 지금 나파밸리 같은 데에서 한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와이너리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걸 누가 사 먹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만 요즘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미국은 좋은데 한국만 이래. 지금 죽겠네. 나 진짜 답답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